색은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해보는데 내가 봤던 그 몽환적이고 예쁜 색이 죽어도 안 나와. 여러분, 이래서 처음 세트 물감을 잘 선택해서 사셔야 돼요. 이 선택이 결국 내가 그리게 될 그림의 색감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아프리카 히인바 부족은 그냥 우리가 초록이라고 단정 짓는 색을 아주 여러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대요. 그게 기본 컬러로 딱 정해둔 그 색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록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색을 많이 본 사람이 색을 더 잘 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해바라기를 그려보면서 색을 배우는 순서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소개와 그에 최적화된 물감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물감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해바라기를 멋지게 그리는지까지 풀세트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초보자가 색을 섞으면 거의 대부분 탁해져요. 이건 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험의 문제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색을 섞으면 그때는 진짜 완전 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탁한 색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탁색 팔레트가 자기 기준색처럼 굳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명도나 채도 차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 약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연습을 해도 색감이 잘 늘지를 않아요. 조색 습관이라는 거는 정말 금방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색 적은 세트보다 색이 많은 세트로 구입하세요. 사실 최대한 섞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개수의 세트로 사실수록 좋아요. 오늘 가져온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 중에 리퀴텍스 72색 물감인데 이거 완전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17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고 티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크릴 물감을 이것저것 써봤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건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입문자용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제품력 좋은 물감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색깔 세트를 제공해요. 수입 물감이고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각각 색으로 가격을 나누어 보면 국산 물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괜찮아요. 그리고 색이 많다는 건 단순히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탁색 없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중간톤, 중간색을 섞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색 중에 섞어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색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광색 아시죠? 이 색은 색의 채도도 올려주고 유용한 물감. 퀴나크리돈 계열, 퀴나크리돈 마젠타, 프탈로 계열, 프탈로 블루, 프탈로 그린, 투명 옐로우, 그리고 코발트, 그리고 터콰이즈 특수 계열, 메탈릭 컬러. 이런 색깔들은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에요. 이 세트는 이 색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리지널 컬러를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색 안정성인데요. 이걸 잘 간과하시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쉽게도 가장 유명한 국산 제품 2개의 브랜드가 이 기준 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품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시간에 따른 색 보장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내광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제로 테스트 기준표예요. 그래서 ASTM 내광성이 높다? 이건 얼마나 그 오리지널 컬러를 유지하느냐, 빛에 오래 노출돼도 색이 덜 바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리퀴텍스는 1등급 최상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영구적으로 색이 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스케치로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어쨌든 연습작이어도 물려줄 수도 있고 색이 바래면 그림으로서의 가치, 그 보관 가치 자체도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린 그림을 지금까지 너무 소중히 오랫동안 보관하는데 당시 제가 이런 걸 모르고 구매한 물감으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색이 너무 많이 변색되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스케치가 끝났으니 이제 같이 초반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리지널 컬러를 최대한 이용해서 스케치 선을 따라서 툭툭 크게 면으로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크릴 튜브를 보면 색 이름 말고 작은 코드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안료 정보입니다. 물감이 어떤 안료를 섞어서 만들었는지 표기해주는 거예요. 입문자들이 색을 섞다가 탁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이렇게 섞여있는 색 위에 또 색을 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맑은 색을 보기 위해서 있는 색 그대로 쓰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점도와 발색을 한번 보면요. 이 물감은 너무 꾸덕하지도 그렇다고 흐르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점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섞지 않아도 캔버스에 그리고 종이에 바로 잘 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재료에 익숙해지시면 기법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임파스토 같은 꾸덕한 질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 브랜드의 헤비바디 제형으로 가셔도 되고요. 다른 브랜드의 헤비바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묽은 제형으로 선택해서 시도해보셔도 좋아요. 시작은 이런 중간 정도의 점도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매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제가 이 리퀴텍스 베이직 72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긴 한데요. 이미 익숙하게 쓰시는 브랜드가 있거나 또 72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다양한 색 선택지를 제공하는 세트가 있다면 일단은 그걸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색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여러 가지 쉐이드를 많이 써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손이 가는 색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압축, 이런 밀폐 팔레트를 사용해서 한 칸에 한 색씩 옮겨서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만드는 그런 팔레트가 아니라 써보면서 나에게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색들로 정리하는 팔레트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최대한 다색상의 세트를 구매해서 오리지널 컬러를 충분히 경험하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내가 고정적으로 자주 쓰는 색을 모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밀폐 팔레트도 만들고 선택적으로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 나갑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아크릴 입문에서 색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도가 초반 색면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실눈을 뜨시고 대략적인 색면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씨앗이 박혀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보면은 촘촘하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것부터 묘사하시면 안 되고 실눈을 뜨시고 전체적인 이 원 모양이 어떤 색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것부터 밑색으로 깔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씨앗 부분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면으로만 깔아두었던 그런 이파리 부분도 선을 주시고요. 그리고 씨앗을 먼저 밝은 색깔로 콕콕콕 찍어주지 마시고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림자 색깔로 콕콕콕 점 있는 부분을 위치 표시해준다는 느낌으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색깔로 다른 부분의 그림자들도 조금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꽃잎들이 입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파리 부분도 그리고 꽃잎의 경계 다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색깔을 조금 더 중간 톤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밝은 씨앗 부분에 터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파리 부분에 잎맥이라든지 무늬 같은 것들도 비슷한 톤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때부터는 디테일한 그런 어떤 선이라든지 텍스처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그것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올라올 거예요. 그다음 초록도 초록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초록 부분도 약간씩 중간톤, 이때부터는 살짝씩의 탁색이 들어가도 그것이 오히려 풍부한 색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탁색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꽃잎에 있는 디테일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세요. 선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모두 다 관찰이 가능한 부분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꽃잎에 이런 디테일한 선들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디테일 가능한 경계면 그 다음에 중간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렇게 꽃잎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이 진짜 생동감 있게 확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밑에 밑색을 오리지널 컬러로 깔아놨고 꽃잎의 경계를 두 가지 톤으로 표시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디테일들을 선으로 표시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꽃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동감이 점점 살죠. 뒷부분에 있는 꽃잎들은 너무 강하게 표시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흐려주면서 하세요. 그래야 원근감이 느껴집니다. 앞부분에 있는 꽃들은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관찰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중간 톤을 만들어서
다시 씨앗 부분을 더 표시해줍니다. 씨앗도 너무 밝은 한 색깔로 표현하시면 좀 밋밋해져요. 그래서 약간씩 중간 톤의 변화를 주시면서 표현해주시고, 씨앗이 밝게 보인다고 해서 흰색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시면 그 씨앗들도 밝은 부분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튀는 아이들만 흰색으로 처리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조금 다양한 중간 톤으로 씨앗에 해당하는 거를 콕콕 찍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쯤 밝은 색으로 아주 강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인 어떤 복잡한 구조들이라든지 디테일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레이징 미디엄을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한번 쓱 훑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오묘한 어떤 색 변화 같은 것들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테크닉에 관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해 두었으니까 이 위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조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주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소량만 포인트 되는 정도로만 마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뭔가 톤이 조금 떠 보이거나 형태가 불분명할 땐 이렇게 글레이징 미디엄을 섞어서 그거를 묶어주는 듯한 터치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밑이 비치니까요. 글레이징 미디엄을 쓰면 효과적으로 쓰기 좋은 기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중간 톤들도 중간중간 초과해 주시고요. 조금 더 밝은 색깔로 진짜 쨍하게 올라와도 좋을 법한 아주 소량의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추가해 줍니다. 이거는 앞쪽에 있는 꽃들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꽃들과 어떤 거리감도 내주고, 그리고 훨씬 더 앞으로 확 튀어나오고 조금 더 이게 카메라라면 카메라 렌즈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은 느낌이 들 거예요. 뒷부분에도 아주 적당한 양만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잎사귀 부분에도 밝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밝은 디테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서 아주 소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잎맥이라든지 잎사귀에 있는 그런 무늬들, 그리고 잎사귀 끝부분은 조금 더 밝게 경계면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에는 보면 해바라기에서 떨어진 꽃분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썼던 컬러는 바로 물에 씻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컬러를 이용해서 다른 부분에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그림이 한 톤으로 묶이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흐려진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림자 부분의 경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미지가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이제 떼볼게요. 오늘 영상은 색 선택과 경험, 색을 배우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물감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 물감들을 기반으로 꼭 알아야 될 아크릴 기법도 상세히 설명된 영상도 있거든요. 여기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좋은 그림 입문 사항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도 있고 실용적인 팁들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쭉 함께 해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